네, 안녕하세요. 저는 K미터업에서 정진호 씨를 도와서 K미터업을 올해부터 좀 발전시켜보고자 진호를 도와서 지금 하고 있는 지상훈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스태프로서 그래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발표를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리님보다 먼저 발표를 하게 됐고, 오늘 아까 전에 진호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돌 아빠 개발자의 프리랜서 스토리라고 뭐 거창한 할 수도 있는데 약간 거창한 제목을 잡긴 했는데, 그냥 지금까지 제가 일본 와서 어떻게 일을 했고 왜 일본에 와게 됐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가볍게 할까 합니다. 우선 제 이름은 지상훈이고요. 성이 좀 특이해서 일본에서 치상 이렇게 불리는 게 싫어서, 그리고 어학교 때 선생님이 제 성을 보고 이케상이라고 불러줘서 일본에서는 이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iOS 개발자 하고 있고요. 사진에도 보다시피 아들둘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라서 좀 제 사진을 많이 놨어요. 그래서 좀 오글거리는 사진들이 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미로는 골프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골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보셨겠지만 사진을 좀 가끔 찍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야구도 했었고 스노보드도 탔었고 좀 아웃도어한 그런 취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저것 하고자 했더니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갔고, 물론 골프도 좀 돈이 드는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같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본 와서 뭐 간단한 별로 얘기거리가 없더라고요. 이 글만 보면은 제가 일본 와서 했던 게 다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5년 3월 30일 날 일본에 처음 왔고요. 어학교를 거쳐서 1년 동안 일본 어학교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신주쿠 시노쿠보 쪽에 있는 일본 전자전문학교에서 게임 개발 전공에 3년간 공부를 했는데, 때마침 취업 준비할 때 리만 쇼크가 터져서 게임 업계는 뭐 거의 다 서류에서부터 떨어지고 한 거의 100여 군데 가까이 넣었던 것 같아요. 한 90군데 다 떨어지고 포기를 하고 있던 찰나에 당시 알바를 하고 있던 야끼니쿠 집에 정장을 입고 이제 일을 하러 갔었는데, 그 단골 손님이 너 왜 정장 입고 왔냐고, 취업 활동한다고, 자기가 회사 주겠다 했는데 그냥 일반 IT 회사였어요. 근데 갔는데 한 번에 붙어서 어떻게 거기서부터 이제 IT 업계에 발을 들이게 돼서, 원래 그때 한국에 돌아가려고 했었거든요. 일도 너무 안 잡히고 다들 돌아가는 시기였었고 워낙에 환율도 높았었고, 근데 남아 있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 일을 어사인 된 게 인베이디드 시스템이라고 써놨는데, 아까 전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앱송 프로젝터를 제가 이렇게 만지작 했었는데, 처음에 제가 돈 받으면서 일한 거의 첫 프로젝트가 앱송 프로젝트였어요. 앱송 프로젝트에 프로젝터 안에 들어가는 기판 안에 들어가는 칩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개발을 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SOC 개발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나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거랑 틀리게 소프트웨어만으로 이게 기계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회로도도 봐야 되고요. 분명히 이거는 버그가 없는 소스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점퍼가 막 핀이 나갔다든지. 그래서 그때는 C 언어를 썼었는데 C 언어보다는 납땜질을 더 많이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인베이드 시스템을 하다가 당시에도 이제 계약이 됐던 앱송 프로젝트가 끝나고 잠깐 소니 프로젝트랑 뭐 다른 것들을 도와주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가 일이 많이 잘리던 시기였어요. 리만 쇼크 이후 때라서. 그러다가 회사에서 신입인데 너 뭐 해보고 싶은 거 없냐 했는데, 그 당시가 맥북 에어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꺼냈던, 저는 뭐 그 전까지만 해도 맥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이건 사야겠다 생각이 돼서 맥북 에어를 그냥 샀어요. 사서 한 1년간은 부트캠프에다 윈도우 깔아놓고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거의 30만 원 넘게 주고 샀었는데 너무 아까워서 뭘 할 수 있을까 보다가 iOS 개발이 된다고 하길래 회사에 얘기를 해서 iOS 개발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iOS 3점 버전 때부터 iOS 앱 개발을 시작을 해서, 회사에서도 영업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일거리도 물어다 주시고 해서 그때부터 iOS 앱을 개발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한 길만 쭉 한 8년 정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iOS 개발자들도 많이 없었고 여러 가지 레퍼런스도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라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영어가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고의 공부 방법은 남을 가르치는 거다라는 거를 어디서 본 것 같아갖고 스터디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KJ 코드라고 하는 한인들을 위주로 하는 스터디를 2010년에 결성하기 했습니다. iOS 기본적으로 iOS 스터디고요. 당시에는 제가 일했던 회사의 그 사무실을 회의실을 매주 토요일날 빌려서 당시에는 한 8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매주 한 1년 가까이는 그렇게 하면서 말 그대로 진짜 손코드 서비스 했던 거고 기억나는 서비스가 모피어라든지 또 야후 퀴즈에서 만들었던 야후 코리아 퀴즈에서 만들었던 어린이용 앱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서비스 종료된 것들이 더 많고요. 지금 제가 처음 회사에서 개발했던 게 요거 두 개입니다. 그때는 뭐 디자이너도 없었고 기획자도 없고 저 혼자서 그냥 다 그래서 저 아이폰도 제가 만들었는데요. 참 지금은 진짜 너무 쪽팔린 것 같아요. 저런 약 4년 들어있는 그런 약 설명서를 PDF로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 웹사이트에 있는 거를 HTML 파싱을 해서 PDF 파일만 보여주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을 처음 릴리즈를 해본 게 저 두 개. 하나는 아이패드용이고 하나는 아이폰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iOS 또 일을 하고 싶어서 iOS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SI를 받아서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티카티카라고 하는 캠퍼스 통합 솔루션이었나? 하여튼 그런 것도 만들었었고 CGV 영화 예매 앱도 만들었었고 지금은 버전이 많이 올라와서 틀리지만 그런 것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그렇게 한국에서 있다가 그 회사가 일본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지사였던 회사였는데 2011년에 제가 2월 달에 첫째가 출산 예정이어갖고 그 회사에 얘기해서 2011년 1월, 2월, 3월은 한국에서 일을 하면 안 되겠냐. 한국도 일이 많으니까 좋다 가봐라. 가 있는 사이에 2011년 3월 11일 날에 지진이 나는 바람에 주변에서 일본 가지 마라. 그냥 한국에 좀 있어라. 가 돼서 2011년 1월부터 거의 한 2년 가까이 한국에서 물러 살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들어갔던 처음에 2011년에 들어갔던 회사는 본사가 일본에 있어서 그쪽에서 일이 많이 잘리면서 일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분해가 됐다고 해야 되나? 분해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들어간 회사가 주식회사 ODM이라는 회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서비스했던 게 팟게이트 오늘만 무료라는 캐치플레이즈로 좀 인기를 얻었던 팟게이트를 만든 회사였고 너무너무 잘 됐어요. 이게 결국엔 광고이긴 한데 앱을 광고하는 앱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너무너무 잘 돼서 한국에 있는 통신사에서도 회사를 인수하려고도 많이 왔었었고 서비스를 팔려고 하는 회사들도 꽤 많이 왔었는데 거의 지금 아직도 대표님 하고 계시는 박 대표님이 계속 하고 계셔갖고 꾸준히 이어서 왔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했는데 iOS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국 쉐어가 iOS보다 안드로이드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회사 상황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리해보라든지 좀 인원을 줄여야 할 때 또 때마침 와이프랑 저랑 상담을 하다가 일본에 한번 다시 가보자. 그래서 2013년 다시 일본에 와서 그때부터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든 게 이제 대마이칸. 대마이칸 일본의 둘째 1위죠 아마. 그 다음이 2위가 아마 야후로 알고 있는데 대마이칸이라는 거를 리뉴얼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1.0에서 2.0으로 리뉴얼하는 작업을 앱 쪽은 저 혼자서 iOS는 혼자서 했었고 옆에서 안드로이드 개발 이렇게 프리랜서가 귀한지는 몰랐네요. 제 주위에는 프리랜서가 너무 많아갖고 너무나 당연하게 프리랜서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호 씨하고 이런 모임 와서 얘기를 하고 교류회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주입니다. 세무서에다가 개인사업 등록을 하고 해야지만 세금 여러 가지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주라고 불리기도 하고 겐바에서는 교무위탁, 업무위탁이라는 포지션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파견이랑은 조금 틀려요. 파견은 중간에 회사가 실제로 일하는 겐바가 있고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중간에 회사가 있어서 겐바에서 일을 안 해도 그 파견 회사에서 월급이 나와요. 어느 정도. 그런 게 이제 파견인데 일하는 거는 솔직히 거의 비슷비슷한데 계약 형태가 조금 틀리다는 것 차이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를 할 때 일 구하는 게 가장 뭐 어떻게 구하냐는 질문을 가장 처음에 많이 받는데요. 에이전시를 통해서 구하는 게 가장 보편적입니다. 오늘은 지금 성욱 씨가 아직 안 왔는데 그 시부야에 있는 저는 레바레지드라고 하는 대행사를 통해서 안건을 찾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줘요. 안건들을 찾아주고 그 안건에 이제 프리랜서는 면접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 겐바에 가서 면담이라고 하는데 면담을 알선해주거나 그 면담의 피드백을 알려주거나 그 거기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더라, 뭐 좋다더라, 안 좋다더라, 그리고 단가를 어떻게 조정하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주는 업체들을 에이전시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좀 능력이 되거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직접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야후에서 어떤 일이 떨어졌는데 어떤 A 회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근데 그 A 회사를 빼고 나랑 야후랑 직접 계약을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경우는 그 일하는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검증이 된 상태여야지가 좀 되는, 좀 약간 프리랜서로 치면은 프리랜서 안에서 누가 직접 계약했다고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박수 치면서 축하 파티 해줍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단가가 좀 올라가고 그쪽 일 쓰는 사람 입장, 회사 입장에서도 단가를 좀 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검증이 안 된 사람은 좀 못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직접 계약을 하면은 축하를 많이 해주는 경우입니다. 근데 저도 직접 계약은 아직 솔직히 해본 적은 없고요. 여러 가지 오퍼는 들어온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개, 뭐 이것도 거의 직접 계약이랑 계약 형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 틀리긴 한데 없는데요. 솔직히 온날 바로 잘린 사람도 봤어요. 온날 아침에 뭐 개발자니까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알잖아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진짜 하는 사람이다 못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거를 솔직히 그 사람이랑 면담을 할 때는 이분은 진짜 너무 잘해. 너무 막 대박이야. 딱 해봤더니 개발 환경 자체도 구축을 못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보고 나서 퇴근할 때 내일부터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처음에는 보통 한 달씩 계약을 많이 해요. 한 달씩 계약을 하고 최소한 3달 정도를 보고 이 사람이 일하는 걸 본 다음에 이거 잘한다. 그럼 장기 계약 하시죠. 그러면서 3개월씩 한다든지 6개월씩 한다든지 뭐 길게는 1년, 뭐 3년짜리 계약도 있습니다. 근데 길게 하면 할수록 저는 길게 안 해요. 안 하는 편이거든요. 보통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3개월 단위로 해야 그 계약 기간 때 저한테 협상권이 오거든요. 그래야 좀 이제 프리랜서의 영업 능력이긴 한데 단가를 올린다든지 좀 내린다든지 좀 뭐 근무 시간을 월 140에서 130으로 좀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좀 쇼부를 쳐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안한 고용 조건이라고는 하지만 우선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한적인 권한. 아무래도 정상원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떤 프로젝트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쓰고 어떻게 보면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회사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뭐 회사의 비밀 문서를 볼 수 있는 권한 같은 거는 없고, 예를 들어 저는 모바일 쪽이기 때문에 앱스토어에다 올릴 때 앱스토어에다 올릴 수 있는 계정 정보를 저한테는 안 줘요. 혹시나 뭐 제가 나가서 바꾸면 되는데 잘 안 주더라고요, 웬만해서는. 근데 전에 그것도 케이스가 케이스이긴 한데 겐바에 따라서는 어떤 데는 주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좀 안 주기도 하고. 시간이 벌써 17분에 졌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좀 낮아요. 아무래도 정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스킬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쓰기 때문에 굳이 성장시킬 필요도 못 느끼고, 회사 차원에서는 그런 게 좀 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프리랜서를 하고 있느냐? 자유로운 안건 선택. 자기가 일해보고 싶은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EC 서비스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든지 IoT 관련 안건을 찾아보고 싶다라든지 자기가 좀 골라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가 좀 가능한 게 정사원들은 보통 월 유급 며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프리랜서는 월 단위로 계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월 몇 시간 일하면 정해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만 정해서 일한다든지, 이거는 좀 안 좋은 경우도 있긴 한데 5월달이나 연말연시 같은 경우에 근무일수가 작으면은 그만큼 계약된 금액에서 깎여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경제활동, 이거는 좀 말을 라인 맞추려고 한 건데요, 단가가 높아요. 확실히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정사원 하다가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다시 정사원 못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많이 커요, 제 주변에도. 그리고 그 중에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경비 처리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주기 때문에 지금 때긴 한데 2월 15일부터 3월 15일 안에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보통 정사원들은 확정 신고를 연말에 회사에서 어떤 서류를 주고 서류에 작성을 해서 내면은 되는 식으로 거기에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되면서 나머지 영수증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해서 어느 정도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가 이제 제가 왜 프리랜서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가장 제가 프리랜서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일하고 싶은 데서 일해볼 수 있다는 점,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 iOS 관련돼서 조금 더 많은 분야의 일을 해보고 싶었었고, 지금까지는 프리랜서 하기 전에는 제한적인 일만 해왔다가 프리랜서 하면서 내가 좀 골라간다는 느낌? 그런 느낌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기술이 어느 정도 자기가 기술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불안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프리랜서를 계속 했습니다. 뭐 계속 했다고 해도 한 4년 반 정도 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프리랜서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요즘 취업 준비입니다. 지금 프리랜서를 계속 이렇게 해왔다, 좋은 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위에 아까 사진에도 보셨지만 아들이 둘인데 위에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아까 그냥 단가도 높아서 통장 찍히는 돈 보면 와 한다고 하지만 그거 말고는 없어요. 뭐 고용보험도 없고요. 연금도 뭐 회사에서 보조해준 연금은 뭐 다 내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이 그렇게 물론 큰 글로벌 서비스한 것도 있긴 있었지만 뭔가 좀 더 뭐라고 해야지, 어디에 소속돼서 좀 더 큰 서비스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에 들어서 그래서 취업 준비 중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오늘 제 이야기였고요.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는 오늘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하셨네.